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작은 소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함께 나눠드리면 좋은데 나눠드릴 수 없는데요. 자, 뭐라고 써 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를 보시면 드시고 싶다고요? 예. 여기 보면 웨하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선전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웨하스라는 거하고 또 제가 이걸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제품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화일 주세요 그러죠. 오늘은 화일과 이 웨하스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하스의 영어 글자가 이 단어라면 믿어지세요? 자, 만약에 이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영어의 기초 실력이 있으시다면 영어 읽는 건 할 줄 알아. 그렇다면 저 글자를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웨이퍼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저걸 웨이퍼라고 합니다. 웨이퍼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죠. 어,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삼성 제품하고 관련 있는 분이 있어서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그 웨하스 만드는 공장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웨하스를 만들다니요? 라고 하더라고요. 웨이퍼 만들지요? 우리는 공정 중에 반도체 공정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단계 중에서 웨이퍼 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웨이퍼는 그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어원이 있습니다. 웨이퍼는 반도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가 얇은 방막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반도체 칩을 보면은 처음 출발이 와플입니다. 와플. 와플 만드는 음식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 와플과 웨이퍼나 웨하스는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와플 만드는 공정하고 그 다음에 웨이퍼 그리고 이 웨하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것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에 쓰이는 웨이퍼와 웨하스는 글자가 같습니다. 웨이퍼와 웨하스는 글자가 같습니다. 그럼 왜 웨하스라고 읽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영어의 F 발음이 우리말에도 없지만 일본어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음의 특성을 연구하다 보면은 F 소리 같은 경우에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살짝 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예요. 이 소리를 일본인들이 듣기에는 히읗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읗으로 들렸기 때문에 H라고 합니다. 일본의 외래어 표기법이 바로 F를 H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F를 H와 같은 소리라고 일본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F를 H로 인식하는 일본인들의 발음을 우리가 그대로 또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인데요. 수능 되면 뭐라고 외칩니까? 화이팅! 이거 하잖아요. 이 화이팅의 화이트가 F입니다. 그래서 원래 영어 발음에서는 여기에 있는 파이팅이에요. 그래서 F 발음인데 일본인들 듣기에 싸우다, 파이팅 이게 아니라 화이팅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지금
화이팅 화이팅 하는 그 소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일제강점기 지났으니까 지금 뭐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영향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화일이 이 단어입니다. F지요. 이 F 발음이 전부 다 히읗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히읗으로 되는 이유는 일본어가 H로 발음을. 외래어 표기법이 그래요. 일본어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F equal H입니다. 또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호일이라고 그러죠. 군밤 아니면 고구마 이런 거 넣을 때 보통 호일에다 감싸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그래 F 소리가 우리말에는 없으니까 히읗으로 할게 이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말과 우리 글 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방식을 그대로 추종을 한 거죠. 그래서 호일 같은 경우도 영어에서는 F 발음입니다. 자, 그러면 F를 여기에 이제 처음에 웨이퍼라고 읽었던 이 F를 히읗으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 도대체 웨하스는 뭐냐 이런 거예요. 보세요. W하고 A가 있잖아요. 여기는 웨라고 읽었습니다. 발음상으로도 이상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상관이 없죠. 왜? 그리고 나서 F 발음을 히읗으로 읽었죠. 자, 일본어가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거는 어떤 데서 또 영향을 끼치냐면 앞에 동영상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발음을 아 발음으로 바꾸는 게 일본어의 특성이다. 믿어지지 않죠. 어의 발음이 일본어에서는 기본 모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어가 아닌 한 일본인들이 스스로 어 발음은 기본음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아 발음으로 바꿉니다. 100% 이런 건 아니에요. 어 발음은 아 발음으로 대부분 바뀌어요. 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점퍼 같은 경우는 잠바라고 발음한다 그랬잖아요. 잠바라는 발음도 바로 이 어 발음을 못하는 일본어의 영향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일제강점기가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10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언어의 표기를 훈민정음 방식이 아니라 한글 현대화라는 거. 일제강점기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저는 그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구라 신페이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말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향가를 최초로 해독한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인들 중에서 향가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어 표기의 원칙이 바로 지금의 향가하고 비슷해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신하들한테 들었잖아요. 이도 향찰이 있는데 뭐 이런 글자 표기하느냐는 거예요. 어찌 됐건 자 그건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F 발음이 H로 됐죠. 그 다음에 어 발음을 못하니까 R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F, E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H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뭐 좀 건방지기도 한데 이게 고재윤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다행히 고맙게도 오늘날의 발음을 보면 아까 제가 반도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절대로 웨하스라고 하지 않아요. 웨이퍼라고 하죠. 그래서 웨하스와 웨이퍼는 실제로 하나는 일본어 발음 그대로 추종을 한 거죠. 일본어 발음.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웨하스 다음에 어디서 보면
이거 모양을 한번 볼게요. 포장이 좀, 저는 외모가 딸려가지고 먹방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말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평생 기억하라고 제가 한번, 아이고, 이거 뭐가 많이 떨어지네요. 자, 이 모양이 바로 웨이퍼를 만드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글자도 같았고, 이제 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퍼 발음을 하고 있는 거. 다행히 F 발음을 그나마 언뜻 들으면 뭐 히읗 발음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P로 바꿔서 발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영어의 F 발음이 어떻게 되죠? 히읗으로도 되고 피읍으로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F 발음은 P이기도 하고 H도 하고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은 F도 피읍이고 P도 피읍이잖아요. 그러면 아내라는 발음 보겠습니다. wife, 이 발음과 wife, 자동차 같은데 이거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닦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와이퍼라고 하는데, 그 닦다라는 뜻의 와이퍼하고 영어의 wife, 아내라는 뜻의 F 발음이 피읍으로 됩니다. 물론 이거 똑같은 상황이 언제나 발생하죠. F하고 P가 같은 글자면, 예를 들어서 for, poor 이런 경우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file, file, 그 다음에 full, full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발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H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F 발음을 히읗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 제약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국적이기도 한 제약회사. 그 회사 이름이 혹시 파이저라고 했습니까? 파이저라고 했습니까? 화이자라고 했습니까? 네. 지금도 여전히 히읗 발음을 씁니다. 이게 언어라는 게 한번 룰을 정해놓고 그 방식을 표준이다라고 정해버리면 그 발음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휘메일, 그 다음에 커피, 이게 아니라 코히 이렇게 하는 발음도 있습니다. F의 근본적으로 일제강점기 이후로 쭉 히읗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점을 그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대책 없이 비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대책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1995년 이래로 제가 이제 1995년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제가 10월 9일 날 그 신문사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삼아서 이 발음을 F 발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이렇게 하자고 했죠. 어차피 한국인들에게는 피읍과 비슷하니까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표기 중에서 어떤 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글자를 우리가 순경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더라. 그러면 순경음이 무슨 뜻인가? 입술 가벼운 소리라는 뜻이에요. 당시의 소리를 읽자면은 입술 가베아반 소리. 그러니까 입술에 관련되는 소리고, 그런 글자를 비읍 아래에 동그라미 치는 비읍 순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피읍 아래에다가 똑같은 원리로, 왜냐면 발음에서 이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피읍 아래 조그만 동그라미를 그려 넣자. 바로 위에서 보이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F 자리에는 저걸로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책이 바로 한글 영어고, 다시 이제 이거를 당시에 이제 영어 교육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에게 배포하고, 2006년도에는 이제 새한글이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을 내서 세계 각지에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서 문자 없는 나라의 글자 표기, 소리의 특성을 알고서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할 것인가 하는 걸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 하면 돈 못 벌잖아요. 자, 어쨌건. 자, 그래서 F라는 소리에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퍼라고 발음한 거죠. 그래서 웨이퍼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R까지 훈민정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wafers, wafers 이렇게 발음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F 자리에 피읍도 아니고 히읗도 아니고 웨하스도 아니고 웨이퍼보다는 좀 더 진화된 발음, 정확하게 우리말이었거든요. 우리말 소리를 낼 때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소리 내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말에서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비슷하게 단소 불 때는 비슷합니다. 단소를 이렇게 불 때 소리를 그 안으로 내면서 하죠. 다음 기회에는 제가 단소 한번 들고 나올게요. 자, 단소를 소리 내는 과정도 보면은 어쨌든 입술 모양을 이렇게 오므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자,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었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 이걸 가지고서 표기를 해보자 해서 서 발음으로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웨하스하고 화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우리말에 있는 일본어의 영향, 그리고 실제로 대하는 모양, F 대신에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발음해보자. 그리고 그 글자를 이렇게 F 자리에 대칭해서, 자, 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제 이 방송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